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광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도서관이 건설 중에 붕괴가 됐습니다. 네, 광주 대표 도서관입니다. 이 공공도서관인데요. 지금 건립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9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철제 구조물이 2층 높이에서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작업자 4명이 매몰이 됐고요. 2명은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작업자 2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밤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찾지는 못한 거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콘크리트 무게를 견뎌야 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걸로 일단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더 추가적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소방관들이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사람이 정말 개미만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이 철골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모양입니다. 김준 평론가, 왜 이런 네. 사고가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건가요? 뭐 이 사고는 조금 더 이제 뭐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전문가들이 이제 뭐 언론에 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부적절한 구조 연결, 그리고 하부 지지대 부족, 콘크리트 타설 과정의 불균형,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인재라는 겁니다. 뭐 이게 다른 원인이 없고 공사가 부실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이런 거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 나온 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제 울산에서 오래된 이제 보일러 철거하다가 네. 또 뭐 폭삭 주저앉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대통령은 산재를 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산재는 오히려 줄이지 않고 일부 증가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방송 중에라도 이 실종자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 갑니다. 윤영호와 10분 만났다는 정동영 장관.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 여럿 있는데, 지금 현직 장관급으로 거론된 사람이 전재수, 이제 전 장관이 됐습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이란 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입장문도 내고 그다음에 출근길에 질의응답도 하면서 의혹을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일단 직접 얘기한 거는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경이었어요. 7, 8명이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윤영호 씨인지 누군지 몰랐고 명함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은 왔었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오다가 어떻게 가평 천정궁에 들르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통일교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의 제안으로 여기 잠시 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 목소리로 직접 다 들으셨는데 그냥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랑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는 야인 시절이었고 그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됐으며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 당시 대화 내용은 통일 관련 얘기였고 그 이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만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한학재 총재도 역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차 마신 게 다다 이 얘기입니다. 뭐 유지는. 그들은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게 또 핵심인 거죠. 네네네. 자, 그런가 하면 정동영 장관은 뭐 사의를 표명한다던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만난 적 윤영호 전 장관만 만나서 10분 차 마신 게 다다 이렇게 입장낸 네, 거고. 본부장. 네. 반면에 본부장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어제 귀국과 함께 사의 표명을 했고 즉각 수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사의 표명한 것까지는 전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이고 빠르게 전 장관의 사의를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는 시간 테이블로 쭉 보니까 오전 7시 좀 되기 전에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전 11시 좀 넘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 이런 공지문을 내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용을 바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아예 수리할 겁니다라는 의사를 먼저 공지할 정도로 굉장히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쯤에 면직안을 제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하루 안에 쭉쭉쭉 이뤄져서 이제 면직 제가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일단은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하고 사전 논의 없이 본인이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 쪽의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원래 통상적으로도 대통령실 고위급이나 장관들은 다 사전에 논의를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결단은 스스로 먼저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만 그만둘게요 이렇게 먼저 발표해버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상의를 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 여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도 지시하고 여야 상관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과정들이 이런 문제로는 이제 정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사실상은 뭐 경질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의지가 강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권 입장에서 몇 번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표 시절에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쳐내고 가면은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선을 좀 그은 걸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유력한 민주당의 부산시장 카드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의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전 장관의 출마를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방송 듣고 또 민주당에서 뭐 관계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엇갈려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출마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경찰에서 전담팀 꾸려가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경찰 쪽 분위기를 들어봐도 어차피 대통령이 엄정 수사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수사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예전 일이고 예. 윤영호 전 본부장 어제 경찰이 바로 가서 지금 얘기를 들은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받은 자료 듣고 그다음에 직접 바로 얘기까지 들어놓은 상태인데 좀 예전 일이어가지고 진술이 뭐 아주 그렇게 좀 명확하진 않은 상황인가 봐요. 이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아니면 19년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수사 상황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클리어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장관을 그만둔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민주당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출마 의지가 좀 있었지만 한 2주 전쯤에는 네. 대략 출마를 좀 방향을 잡았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출마로 불출마로. 출마 쪽으로죠. 출마로?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기 좀 전 시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의지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지금 고발했습니다. 근데 고발한 대상은 두 곳인데 민중기 특검 네. 직무유기 했다라는 거고 전재수 전 장관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뭐 뇌물수수 혐의 같은 것들로 고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특검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특검팀이 민중기 특검팀이 며칠 전에 경찰 국수본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 수사 맡길 수 없다. 특검을 꾸려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인데 고발장 낸 다음에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좀 주목되는 거는 김영진 의원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어제 방송 나와가지고
뭐 특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김영진 의원이라면 친명 핵심 의원인데 맞습니다. 예, 특검 뭐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발언을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일부 여권 관계자들 해석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어허. 뭐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어. 것들은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 이런 의사로도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국민의힘 인사 이름도 나오고 민주당 인사 이름도 나오니 민주당 쪽 관련된 특검은 저 어딥니까? 개혁신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꾸리자 이런 제안도 내놨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엄청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지들은 있지만 일단 뭐 현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하더라도 예, 예. 뭐 법안 협상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어렵고 걸리고. 그다음 구성하는데 이걸 누가 추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게다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민주당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견은 일단 경찰 수사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 예. 아, 통일교 로비 의혹 상당히 커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어제도 짧게 설명드렸는데 네.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거를 이해를 좀 이제 분류를 좀 해서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8년부터 한 2020년까지 이제 로비 대상이었고 뭐 다 이제 윤영호 측의 주장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예. 그 주장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일교 당시 현황과 관련해서 있었던 게 청탁을 했다라는 게 전재수 장관이라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성 뭐 민주당 7인회 중에 한 명인 의원이라든지 네. 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음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다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여럿을 거론했는데 예, 거기서 그냥 접촉만 한 사람, 뭐 경배한 사람, 돈을 준 사람, 돈과 뭐 저 시계까지 준 사람 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근데 지금 2018년, 2020년 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뭐 보수 쪽이든 뭐 예. 민주당 쪽이든 어쨌든 다 여기는 청탁을 했고 예. 돈을 줬다라고 이제 언급된 방금 3명은 그렇게 윤영호 쪽에서 얘기를 한 거고. 잠깐만요. 예. 다 이게 다 윤영호 전문부장 진술입니다, 여러분. 뭐 확인이 되거나 수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주장에 따르면 돈을 줬다는 사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은 3명인 거예요. 예.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김규환.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 자, 통일교에서 양쪽에 다 줄을 대기 위해 유력 주자들을 다 찔러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하고 이현영 그 통일교 부회장 이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2022년 1월 25일, 2월 7일, 2월 28일 세 차례 한 것이 예.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 조각조각 다 지금 났어요. 음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2년 2월 13일에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게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을 이 정치권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을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초청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을 여기에 연결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2022년 2월이면은 대선 한달 윤석열 후보, 전이죠. 이재명 후보 막 각축거리고 있던 그 대선 직전. 행사가 2월 13일이니까 대선 한 달도 안 남은 때였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그 마이크 펜스가 예. 와가지고 윤석열하고 만납니다. 미국의 부통령. 예, 이게 이제 통일교가 이제 어렌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름이 나오는 것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만나는 것을 어렌지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이를테면 다 그 상황이었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농구의 NBA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화상 인터뷰 하는 것도 지금 젊은 이미지니까 스테판 커리가 약간 뭐 이런 것까지 추진하는데 너무 비싸다. 스테판 커리 100만 불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로의 녹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통일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를 누구누구를 초대해서 뭐 어떤 판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 지금 녹취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 후보들한테 도움을 주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의원 뭐 기타 등등해서 지금 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 뭐 언론에는 또 이제 뭐 강선우 의원이 또 이쪽에 접촉을 하는 사람이었다. 뭐 노영민, 김현철도 뭐 연락책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들에게 돈이 갔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도 네. 한학자 특별보고에 이름이 등장했다고 이제 한겨레가 이제 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국제신문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그 전재수 이름이 2018년 9월 10일에 한학자 특별보고에 나오잖아요. 그때 600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에 참석해서 전재수가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 측은 그때 북구에 있는 한 성당 본당의 60주년 기념식에 있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같은 날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그거는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거죠. 수사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 다른 부분은 통일교 접촉 와서 만났는데 뭐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났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놀러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갔는데 우연히 또 윤영호도 있고 윤영호 이거 세계본부장 네. 이 통일교 3인자도 물론 정동영 장관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네, 뭐 네. 근데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거는 어떻게 알고 그거를 보러 간 건 아니겠지만은 글쎄요 뭐 이게 근데 친구가 진짜. 통일교 관계자였으면은 우리 놀러 가는 길에 거기 천정궁이 있으니까 잠깐 들려서 이렇게 만나고 갈래? 차담회 하고 갈래? 해서 이제 이쪽도 어레인지를 하고 뭐 이랬을 수는 있죠. 뭐 그랬을 수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그러니까 되겠죠. 좀 예. 특이하다 해명이 저는 뭐 예, 놀러 가는 길에 저도 아. 지나가다가 천정궁 본 적은 있는데 저도요. 예, 들어가고 고속도로.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 가평에 있어요. 예.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게 뭐지 하는 바로 거기가 천정궁인데 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로 더 풀어볼 겁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은 통일교가 참 열일했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냐 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오늘 이 얘기는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죠. 정청래 앞에서 쓴소리한 이석연. 어제 정청래 대표를 만난 이석연 위원장 작심하고 간 것 같아요. 네. 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네.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이 음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다, 국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당리당략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헌법이 마련해준 궤도를 따라서 운항하는 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법제처장 출신이죠. 지금은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한 50분 정도 만났고 이 이후에 뭐 언론사들이 통화해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석연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정 대표한테 전달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법 왜곡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민주당이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한 그 법 왜곡죄요? 네, 표현도 아주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문명국의 수치다. 제형 법정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내란 단죄의 동력마저 떨어져서 그 뒷감당의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적이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개 법안이 있잖아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한 건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법관 임명을 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1심에 둘 거냐, 2심에 둘 거냐, 아니면 뭐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게 행정부 쪽이니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석연 위원장의 표현으로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 절차를 얻는 게, 그러니까 즉 사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회 비판이었는데 아까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국론 분열하고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국회다.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라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네. 대통령 그 대선 운동 기간에 열심히 뛰었던 그분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더 어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30일에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쓴소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한테. 예, 나도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달 2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도 네. 사법개혁의 일부는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달 1일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내란점담재판부 이거 위헌 소지 있다, 대법원장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의 연장선상에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법 왜곡죄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이제 어떤 쓴소리? 시각을 이제 또 어쨌든 법제처장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제 원로 법조인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의 그렇죠. 시각에서 보기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정청래 대표 답변은 뭐였어요? 이 이야기 듣고? 그 아주 뭐 훌륭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응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보도들을 보면은 예. 뭐 법 왜곡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들었다라고 하는데 잘 들었다 네, 정도. 그런데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표현들은 좀 원론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